박사님이 이제 세브란스 교수 재직 시절에 보셨던 어떤 희귀 질환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이쪽 분야에는 희귀 질환들이 많이 오죠. 정형외과가 유독 그런 형태에 대한 게 많죠. 희귀 질환에 대한 게. 그러니까 모든 과에 희귀 질환들이 있죠. 우리가 희귀 질환이라고 하면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또 난치성 질환들은 대부분 막 유전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유전성 질환은 하나의 기관에만 고장이 나는 것보다 여러 기관에 다 침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사님이 실제로 봤던 당황했던 희귀 질환이 있으신가요? 없으셨겠지만. 아니요, 그런 희귀 질환, 난치성 질환은 항상 딱 왔을 때 너무 심한데, 근데 이제 또 한 마음 한켠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뭐 이런 거 있죠. 희귀한 것들은 내 경험이, 모든 의사들의 경험이 다 충분하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의사들의 경험도 많이 참조를 해야죠. 하지 질환 중에 이건 못 들어봐가지고 가져온 어떤 질환들이 좀 있는데, 자음을 읽어보시고 첫 번째 문제. 아, 초성만 있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아, 콘드로플라시아. 보통 우리가 에이콘드로플라지아라고 많이 하죠. 앞에가 A인데 뭐 R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유전성 질환입니다.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성장판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뼈 부러져 뼈가 생기죠. 그 뼈가 형성되는 기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엔콘드랄 오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뼈를 만드는 기전이 고장이 나요. 근데 그 기전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성장판에 성장이 일어날 때 엔콘드랄 오시피케이션이 일어나거든요. 성장판이 있는 데가 성장이 제대로 안 되니까 키가 작아지고 팔다리가 작아지고 그러겠죠. 영월무형성증이 있는 아이들은 키가 작고 아래팔보다는 위팔이 짧고 종아리보다는 허벅지가 상대가 더 짧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성장판들이 더 크거든요. 성장판이 큰 부위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다 정상이거든요. 지금도 저한테 많이 옵니다. 이 A 사진을 좀 보면은 완전 지금 보면 이렇게 발이 밖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이렇게 젖혀져 있잖아요. 그죠? 꼭 이런 건 아니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형적인 모습이죠. 호자다리로 많이 휘기도 하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장판이 성장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게 거의 다기 때문에 그거만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친구들이 어느 정도 빠지는? 성인 키가 남자는 130, 여자는 120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저한테 오는 분들 중에 미용적으로 키 수술하는 분들이 보통 종아리나 허벅지 한쪽 연장하면은 평균 6cm 정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연부 조직들이 굉장히 유연하고 좋은 편이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하면 종아리를 한 8에서 10cm 꽤 많이 하는 거죠. 아이의 뼈 길이에 비해서는. 정형외과의 어떤 그 질환들 중에 가장 좋은 대상이에요. 한기범 선수가 겪는다. 한기범 선수 말판 증후군인데 말판이요? MARFAN 신드롬이니까 말판 신드롬. 마르판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구글에는 말판 증후군이라고. 아 진짜네. 말판이라고 해요. 말판. 말판이라고. 말판 증후군은 기본적으로는 결체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체 조직도 우리가 단단함이 있어야 되거든. 단백질을 형성하는 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결체 조직들이 너무 다 유연해져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정형외과에서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주변의 인대들도 너무 유연해가지고 무릎도 이렇게 쭉 펴면은 뒤로 안 넘어가는 게 뒤에 관절막이 딱 잡아주기 때문인데 관절막이 너무 느슨하니까 뒤로 훅 밀리죠. 슬개골이 얘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리고 얘들이 너무 느슨하니까 이게 막 밖으로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판 증후군이 정형외과 쪽으로 올 때는 슬개골 탈구라든지 반장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 수 있죠. 근데 그런 말판 증후군이 대동맥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혈관도 결체 조직이잖아요. 거기도 너무 느슨하다 보면 혈관이 버텨주질 못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농구 선수를 했을까요?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섰을 때 관절이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관절이 휘청휘청하니까. 근데 우리 관절을 잡아주는 게 인대만 잡아주는 게 아니고 근육이 잡아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인대가 못 잡아주는 거를 근육이 잡아줬다라고 봐야겠죠.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판 있는 분들은 심장을 이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레그 칼배 레그 칼배 펠테스 증후군인데 LCP 증후군이라고 해서 레그 칼배 펠테스 증후군. 요거는 뭐 희귀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릴 때 생기는 건데 고관절 머리에 피가 가야 되잖아요. 피가 일시적으로 차단이 되는 겁니다. 뼈도 피를 받아 먹어야 살거든요. 피를 못 받아 먹으니까 뼈가 죽겠죠. 여기 위에서 자꾸 누르는데 뼈가 죽으면 뼈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려요. 뼈가 무혈성 괴사라고 그래요. 무혈성. 소아에서 생기는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를 레그 칼베 펠테스 증후군, LCP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다행히 소아에 생기는 무혈성 괴사는 스스로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뼈의 변형이 없이 좋아지느냐 아니면 후유증을 남기고 좋아지느냐의 차이거든요. 사진에 보면 뼈가 이렇게 짜부러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후유증이 남는 거죠. 동그래야 되는데 모양이 이렇게 짜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관절이 뭐가 잘 안 맞죠. 이게 나중에 관절염이 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짜부러지니까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기겠죠. 3살에서 10살 그 사이에 발생을 하니까 크는 동안 성장을 제대로 못하다 보면 길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CP 후유증으로 저한테 다리 길이 차이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치료 같은 거는 그러면은 약을 먹거나 해서 살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보존적 치료를 잘 하면서 경과를 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어릴 때 생겼다 그러면 보통 어디를 아파하냐면 사타구니를 아파요. 양반다리 밖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아파하고 아이가 힘을 주고 버티고 그러면 병원 가서 그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박사님이 하셨던 그 사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좀 있으신가요? 많죠. 엄청 많아요. 근데 케냐의 선교사분이 어린애 2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들이 앓고 있는 병이 오스테오제네시스 임퍼펙타, 그거는 골 형성 부전증, 뼈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해서 다리가 막 너무 많이 휘어져 있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아이들도 수술해가지고 뼈를 이제 거의 이렇게 조각을 내죠. 막 이렇게 돼 있는 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고치게 되시 그걸 이제 붙여서 고정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저기 애들이 지내고 있는 거 영상으로 선교사님이 보내주셨거든요. 엄청 잘 뛰어놀고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거 말고도 더 많죠, 사실. 훨씬 많죠. 컨제니탈 슈도 아스로시스 오브 TV 이런 것들은 엄청난 지성이죠. 프록시멀 포컬 페모럴 디피션시 아니면 뭐 티비아 헤미멜리아, 피블라 헤미멜리아. 물론 그 안에도 경증이 있고 심한 게 있는데 이런 질환에 심한 거는 말 그대로 난치성입니다. 정말 치료하기가 힘들죠. 말 그대로 난치성입니다.